이제 NF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공격에서 21명, 수비에서 18명, 역시나 스페셜리스트 5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공격의 핵심이 쿼터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백 3명은 이제 드류 브리스, 에런 로저스, 러셀 윌슨. 앞서 이제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가 이 젊은 3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다면 NFC에서 뽑힌 3명의 선수들은 이제 관록의 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윌슨이 제일 젊긴 한데 윌슨도 이제는 뭐 8년 차, 2012년부터 뛰었으니까 지금 이제 8년 차니까 베테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리그에서 오랫동안 뛰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베테랑 쿼터백 3명이 뽑혔죠. 근데 그러면 이 3명이 다 뽑힐 만하냐라는 걸 봤을 때 일단 러셀 윌슨은 MVP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견이 없고 뭐 드루 브리스도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선수는 이견이 없는데 에런 로저스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7경기 성적이 예년의 에런 로저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프로볼에 뽑혔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얼 토마스 얘기한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명성, 인기 기반으로 좀 뽑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그런 것이 지금 성적만 놓고 보면 에런 로저스가 컬크 커슨스나 지미 가로폴로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덱 프레스캇이 기록에서 훨씬 앞서거든요. 개인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좀 에런 로저스가 그 컬크 커슨스나 지미 가로폴로, 덱 프레스캇을 뭐 넘어서 뽑힐 만하냐, 그게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럼 개인 성적만 따지지 말고 그럼 팀 성적을 봤을 때도 플레이오프에 뭐 지금 좋은 성적으로 지금 이제 팀을 올려놨기 때문에 에런 로저스가 그럼 그거에 대한 역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성적이라든지 팀 성적에 대한 걸 영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걸로 봤을 때 일단 저는 프레스캇은 아니다라고 보고 지미 가로폴로 그다음에 그 컬 커슨스 그리고 이제 에런 로저스 이 3명은 조금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커크 커즌스 선수가 뽑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고 이진만 의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커크 커즌스를 고평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올 시즌의 퍼포먼스만 놓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크 커즌스가 뽑히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성적에서는 로저스가 조금 더 낫지만 팀 내에서의 기여도라든지 올 시즌만 놓고 특히 이제 후반기 그런 팀 기여도라는 걸 봤을 때 로저스보다는 컬 커슨스가 조금 더 큰 활약을 해줬고 저는 이 가로폴로도 충분히 뽑힐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번째 자리에 로저스가 뽑힌 거에서는 이거는 슬램덩크는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뭐 에런 로저스 뽑히면 뭐 당연한 거였지만 그렇죠. 올 시즌 특히 이제 후반기 성적을 놓고 봤을 때 로저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로저스보다는 가로폴로나 컬 커슨스가 뽑힐 만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패스 레이팅이나 이런 거를 살펴봐도 지금 커크 커즌스 위에 있는 선수가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레이팅도 그렇고 그 에런 로저스에 대해서 이미 탑10 쿼터백이 아니다라는 얘기들까지만 현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후반기만 떼놓고 보면 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명성과 인기가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쿼터백 3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와이드 리시버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템파베이의 마이크 에반스 그리고 그 짝지 크리스 가딘 이 두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의 훌리오 존스, 뉴올리언스의 마이클 토머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 마이클 토머스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NFC는 특히 좋은 리시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뽑히진 않았지만 DJ 무어, 스테판 딕스, 아마리 쿠퍼, 케니 갈러데이, 그다음에 쿠퍼컵 이런 선수들까지 충분히 사실 좋은 활약들을 해줬다. 네. 그런데 지금 뽑힌 4명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C는 특히 이제 리시버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잘 뽑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록상으로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뭐 마이클 토마스를 비롯해서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드윈 사실 올 시즌 그 제이무스 윈스턴의 성적이 상당히 좀 좋은 기록도 올라간 요인 중에 하나는 이 2명의 사실 딴 팀 가면 넘버원 리시버를 할 만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2명의 리시버가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훌리오 존스는 뭐 탑3 리시버로서 뭐
본인의 예년만큼 성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리시버이기 때문에 이 4명의 리시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다.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가드윈 선수는 이제 패키지로 같이 묶여서 온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 두 선수가 올해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뭐 이견을 달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엔 이제 러닝백과 풀백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러닝백은 역시나 이제 델빈 쿡 선수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댈러스의 이즈키엘 엘리엇, 그리고 캐롤라이나의 이제 크리스천 맥카프리. 러닝백도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델빈 쿡이나 크리스천 맥카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MVP 후보로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큰 활약을 해줬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있고 없고가 팀 승패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뭐 프로볼에 뽑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엘리엇은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스의 스타 플레이어긴 하지만 기록상으로 일단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예년만 못한 것도 있지만 임팩트가 예년만 못하다. 엘리엇이 물론 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올 시즌 엘리엇이 팀을 캐리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 카우보이스 공격에 있어서 핵심은 러닝 공격. 이거는 뭐 다 아는 건데 엘리엇이 올 시즌 막혀서 카우보이스가 진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저는 엘리엇 대신 사실은 크리스 칼슨이 뽑혀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5주 차까지의 기록을 좀 비교해 보면 엘리엇이 1188야드, 크리스 칼슨이 1190야드 비슷해요. 그다음에 러싱 에버리지가 4.4야드로 똑같고, 터치다운 개수는 엘리엇이 11개, 칼슨이 7개로 엘리엇이 조금 앞서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좀 빅플레이, 뭐 퍼스트다운 개수 이런 걸 좀 보면 엘리엇이 빅플레이, 그러니까 빅플레이라고 그러면 20야드 이상의 러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엇이 올 시즌 이게 유난히 적었어요. 올 시즌 엘리엇이 빅플레이가 3개, 칼슨이 8개. 그다음에 퍼스트다운이 엘리엇이 69개, 칼슨이 73개.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보면 빅플레이와 퍼스트다운, 그러니까 퍼스트다운이라고 하면 계속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 빅플레이는 진짜 그 팀에서 어쨌든 활로를 열어주는 한 방씩 이렇게 매겨주는, 야구로 지금 홈런 같은 역할을 그렇지. 해주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라는 걸로 봤을 때 칼슨이 저는 오히려 엘리엇보다 앞서지 않았냐. 그래서 예년 같은 임팩트가 없었던 엘리엇보다 저는 칼슨이 뽑히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즈키엘 엘리엇을 빼놓으신 건 좀 생각이 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엇이 올해 그러니까 예년만 못했다라는 거고, 진짜 그 엘리엇이 팀을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엇 때문에 진 경기들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프로볼에 뽑힐 정도의 활약은 아니지 않았느냐. 댈러스 팬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연봉값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풀백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풀백은 역시나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카일 유스책 그렇죠. 선수가 선정이 됐죠. 카일 유스책도 이제 49어스가 이제 사실 좋은 러닝백 3명, 사실 뭐 다 리그 정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로테이션을 이루는 그 3백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블로킹을 해주는 카일 유스책이 좋은 역할을 해줬고, 네. 또 사실 카일 유스책 같은 경우는 패싱 게임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라폴로한테 상당히 좀 어쨌든 그 좋은 역할을 해주고, 패싱 공격에 있어서도 뭐 터치다운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카일 유스책의 뭐 선발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실 AFC도 그렇고 NFC도 그렇고 풀백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팀들도 많죠. 상당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레이번스나 49어스나 양 팀 다 올 시즌 다 러싱 공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공을 들고 뛰었던 러닝백들만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서 길을 트워줬던 풀백들도 이제 그 공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타이트엔드인데요. 타이트엔드는 역시나 이제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제걸츠 그리고 조지 키틀 선수가 뽑혔는데요. 이건 뭐 이견이 없죠. 네. 뭐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이제 라인맨을 살펴보면 역시나 태클 3명, 가드 3명, 센터 2명인데요. 태클은 먼저 이제 뉴올리언스의 테런 암스테드,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데이빗 박티아리,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타이런 스미스가 선정이 됐고요. 가드는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브랜든 브룩스, 그다음에 댈러스의 잭 마틴, 그리고 워싱턴의 브랜든 샤프 선수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센터에는 댈러스의 트래비스 프레데릭,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제이슨 켈시 선수가 선정이 됐어요. 사실 뭐 이 8명은 다들 명성도 훌륭하고
잘하는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조금 예년만 못했다. 이 선수가 뽑히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카우보이스 레프트 태클 타이런 스미스거든요. 사실 저는 타이런 스미스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뭐 엘리엇도 마찬가지지만 타이런 스미스는 올 시즌 현저히 기량이 떨어진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예년만큼 이렇게 도미넌트하지 못했고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로 팀에게 피해를 줬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세인츠 태클 라이언 램식이 뽑히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라이언 램식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선수는 사실 리그 최고의 런 블라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루 브리스의 어떤 패스 블로킹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알빈 카메라, 그 다음에 또 카메라가 빠졌을 때 그 라테이비어스 머리에 그 런 블로킹을 상당히 잘해줬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세인츠 공격에 있어서 중요한 피스다. 그리고 어쨌든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런 블로킹을 잘하는 태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타이런 스미스보다는 올 시즌은 타이런 스미스보다는 라이언 램식이 뽑히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이진만 위원인데요.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디선가 다 분명히 있을 텐데 감독들도 우리 항상 제이슨 게롯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수들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향은 예년에 잘했던 선수가 못해준 부분도 상당히 크다. 근데 그게 뭐냐? 러닝 공격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엘리엇, 그 다음에 그 런 블로킹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패스 블로킹에서도 예년만 못했던 타이런 스미스도 올 시즌 그 카우보이스 성적이 안 좋은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선수들보다는 올 시즌 더 큰 활약을 해준 딴 팀의 선수들이 뽑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격 선수들까지 살펴봤고요. 수비 선수들 18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들 살펴보도록 하죠. 디펜시브 라인 이제 디펜시브 엔드 3명이랑 인테리어 라인맨 3명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형제는 용감했다. 닉 보사 선수가 일단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미네소타의 데니얼 헌터, 뉴올리언스의 캠 조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 디펜시브 엔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세인츠는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가 상당히 무서운 팀인데 네. 특히 그 무서운 것이 패스러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중심에는 캐머런 조던이 있다라는 거고 닉 보사, 올해 사실 닉 보사가 옴으로 해서 49ers의 디펜스가 달라졌거든요. 뭐 이 선수는 뭐 이견이 없죠. 그다음에 바이킹스도 디펜시브 라인, 라인베커, 세컨더리까지 다 강한데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 있는 다니엘 헌터다. 그래서 이 세 선수가 선발된 거는 뭐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니얼 헌터는 선발로 뽑혀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그럼요. 성적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뭐 다니엘 헌터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킹스 반대편에 있는 에버슨 그리핀까지 사실 상당히 좋은 두 명의 북엔드 디펜시브 엔드들인데 뭐 다니엘 헌터가 뽑혔죠. 근데 네. 뭐 어쨌든 여기 그 디펜시브 엔드들에서는 전 이견이 없고요. 인테리어 라인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면 네, 일단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예. 인테리어 이제 필라델피아의 플래처 콕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램스의 에런 도널드 그리고 애틀랜타의 그레이디 제러 선수가 뽑혔는데요. 네. 사실 저는 올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은 1번은 에런 도널드, 2번은 플래처 칵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도널드는 올 시즌 뭐 여전히 뭐 작년만큼은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리그 정상급의 디펜시브 태클이고 그레이디 제럿도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팔콘스 수비의 중심이다. 그런데 플래처 칵스는 올 시즌 그만큼 못했어요. 예년만큼 확실히 임팩트가 좀 떨어졌는데 올 시즌 이제 뭐 스탯만 놓고 봐도 색 3.5개, 태클 37개, 펌블 유도 2개. 그래서 사실 예년만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전 누가 뽑혔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그린베이의 케니 클락 내지는 워싱턴의 맷 아이오너디스가 뽑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맷 아이오너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색이 8.5개예요. 근데 이 인테리어 라인에서 색을 8.5개 한다는 건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에런 도널드는 뭐 거의 괴물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아이오너디스 같은 경우는 8.5개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칵스가 3.5개였거든요. 그 다음에 태클만 봐도 색까지 못 가더라도 태클만 봐도 플래처 칵스가 37개. 근데 맷 아이오나디스가 56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를 봤을 때 훨씬 그 칵스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플레이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 칵스가 사실 좀 부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경기에 대한 영향이 맷 아이어네드스만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케니 클락도 올 시즌에는 플래처 칵스보다 낫던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플래처 칵스 선수가 선정이 된 데는 좀 이견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라인베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의 3명이 선정이 됐는데 템파베이의 셔킬 바렛,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의 챈들러 존스, 시카고의 칼릴 맥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챈들러 존스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칼릴 맥 선수가 이름값에 비해서 사실 예년만큼의 성적을 좀 못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칼릴 맥도 워낙 이제 이름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잘하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최고 누구? 그럼 사실 이제 칼릴 맥하고 본 밀러가 1차적으로 제 생각이 나죠. 네. 그게 이제 명성이고 인기고 한데 사실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올해도 보면 이제 색 7.5개, 펌블 유도가 5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칼릴 맥보다 더 올해 큰 활약을 해준 선수를 뽑으라 그러면 그린베이의 프레스턴 스미스와 자데리어스 스미스죠. 이 두 명 어디 갔냐? 미스터 앤 미스터 스미스. 그렇죠. 이 두 명의 활약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제 성적만 놓고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릴 맥이 7.5개의 색, 5개 펌블 유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레스턴 스미스 11.5개의 색, 자데리어스 스미스 10개의 색이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그린베이에 가져다둔 영향력은 엄청나다. 사실 패커스가 올 시즌 에런 로저스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수비가 사실 초반에 리드를, 그러니까 지구 선두를 잡는 데 있어서 수비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은 이 두 명의 스미스가 했다. 네. 그러니까 올 시즌 내내 이제 패커스 경기를 리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 두 명의 스미스를 FA로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올 시즌 패커스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스탯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네. 정량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걸로도 봤을 때도 충분히 프로볼에 뽑힐 만한데 칼릴 맥한테 밀렸다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그리고 이제 미들 라인베커에서 뽑힌 두 명의 선수가 루키 클리, 역시나 캐롤라인 선수가 되겠고요. 시애틀은 이제 바비 와그너 선수가 뽑혔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 밀러, 칼릴 맥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드 라인베커에서 대표적인 선수 누구? 그러면 사실 루키 클리하고 바비 웨그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선수도 워낙 명성이 훌륭하거니와 이 두 선수도 올 시즌에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근데 뭐 예년만 못한 건데 본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여기서도 누가 좀 아쉬우냐면 여기서도 사실 이제 그린베이의 블레이크 마티네스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마티네스가 태클이 140개로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그 다음에 라인베커 포지션에서 색, 그 다음에 펌블 유도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린베이 수비가 올 시즌에 상당히 달라진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두 명이 스미스, 그 다음에는 케니 클락하고 이제 블레이크 마르티네스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티네스가 안 뽑혔다라는 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좀 역시나 이견이 있는 이 인사이드 그리고 미들 라인베커 선수들이었고요. 이제 코너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뉴올리언스의 마션 레티모, 그리고 LA 램스의 제일런 램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리차드 셔먼,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데리우스 슬레이. 네. 일단 슬레이와 레티모 같은 경우는 스탯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선수들 쪽으로 공을 안 던지거든요. 패스 안 던지죠.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은 스탯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선수들은 팀의 확실한 넘버원 코너백이고 쿼터백들이 그냥 그쪽을 피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워낙 잘 해주기 때문에 넘버원 리시버들 지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스탯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제일런 램시는 사실은 뭐 스탯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 레티머나 슬레이 같은 셧다운 코너백 역할을 잘 해주죠. 그래서 이 선수들도 사실 이제 피터스처럼 중간에 리그를 옮겼는데 그런데도 프로볼에 뽑힐 만큼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줬죠. 네. 특히 올 시즌 이제 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램스가 쭉 못하다가 중간에 한번 약간 이렇게 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수비가 달라졌다. 근데 수비가 달라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제일런 램시가 온 이후에 상대방 리시버들을 이제 맨투맨 커버리지를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패스러시하려 할 수 있었다. 이게 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전체에 가져다 준 영향이 제일런 램시가 정말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리처드 셔먼은 올해 이제 부활의 해를 거쳤죠. 사실 이제 리전 오브 둠을 이끌면서 네. 항상 이제 뭐 프로볼에 뽑힐 만한 그런 활약을 해주던 선수였는데 조금 이제 한물 같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팀을 옮겼죠. 그렇죠. 라이벌인 49ers로 옮겼는데 올해 부활의 한 해를 뭐 경험한 선수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뽑힐 만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팀 내에서 보면 뭐 연설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 완전 팀의 그 리더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셔먼은 사실 이제 그 말이 많은 선수죠. 그래서 이제 트래시 터킹을 많이 하고 그 팀 내에서 어쨌든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발언권이 좀 많은 그래서 팀에게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지주 역할도 해주는 선수인데 또 베테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라커룸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코너백 선수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이프티 3명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 세이프티 2명, 스트롱 세이프티 1명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프리 세이프티를 살펴보면 애리조나의 부다 베이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에디 잭슨 두 선수가 선정이 됐고 스트롱 세이프티는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해리슨 스미스. 네, 일단 해리슨 스미스는 뭐 잘 뽑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다 베이커와 에디 잭슨도 사실 이 선수들도 못했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저는 이 선수들 중에 한 명보다는 바이킹스의 앤서니 해리스가 뽑혔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앤서니 해리스가 올해 이제 기록만 봐도 인터셉트 5개. 네. 로 리그 3위고 그다음에 패스 디펜스도 9개로서 이 수치는 사실은 코너백 같은 활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he is everywhere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앤서니 해리스도 그런 선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바이킹스 수비가 막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롱 세이프티에 지금 프로볼에 뽑힌 해리슨 스미스와 함께 이 앤서니 해리스가 리그 최고의 지금 이제 세이프티 진영을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활약만 놓고 보면 스미스보다 해리스가 오히려 더 큰 활약을 해주는 것 같은데 해리스가 못 뽑혔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3명의 세이프티까지 이 수비 선수들 18명을 모두 살펴봤고요. 네. 이제 스페셜 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펀터에는 워싱턴의 트레스웨이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트레스웨이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이제 레드스킨스가 못하긴 했지만 팀 전체가 못하긴 했지만 트레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편을 깊이 이제 핀하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행타임, 그다음에 인사이드 20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좋은 펀터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에서는 이 윌러츠 선수가 플레이스 키커로 선정이 됐고요. 윌러스도 이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킥을 잘해주는 선수고,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스틴 터커, 그다음에 맷 프레이터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윌러스도 뭐 거기서 이렇게 큰 차이 없다. 네. 상당히 뭐 리그 정상급의 키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키 시츄에이션에서 안정적으로 킥을 해주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키커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러치 상황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받고 윌러스도 사실 예년만 못한 게 약간 있지만 워낙 그 안정적인 믿을 수 있는 키커로서 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견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롱 스냅퍼 필라델피아의 릭 로바토 선수가 뽑혔는데요. 뭐 사실 롱 스냅퍼는 누가 뽑혀도 사실 네. 뭐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뭐 이거 크게 이견을 갖기가 좀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그 사실 이제 앞서 이제 AFC를 봤을 땐 볼티모어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필라델피아 선수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뭐 누구보다 낫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한데 사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이 포지션에서는 사실 달라스 카우보이스 롱스냅퍼 뽑아야 된다. 왜냐면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롱스냅퍼 LP 러드세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 쭉 뛰고 있는데 실수 한 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릭 로바토 뽑았다? 왜 LP 로드세어는 안 뽑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실 이제 롱 스냅퍼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사실 실수만 없다 그러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가 정말 애매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토를 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필리건들이 좀 힘을 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어찌됐든 이제 로바토 선수가 뽑혔고 리턴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디언트 해리스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디언트 해리스 선수가 이제 킥 리턴, 뭐 요즘에 이제 킥 리턴이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죠. 이제 경기에서 이제 워낙 이제 그 터치백이 많아지기 때문에 킥 리턴을 많이 안 하는데 뭐 킥 리턴을 뭐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았을 때, 그다음에 이제 펀트 리턴 이런 거를 뭐 잘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AFC에서 뽑혔던 니콜 하드맨, 그다음에 디언테 해리스 이런 선수들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트 리턴 자체가 엄청나게 뭐 많은 리턴을 해줘. 이거보다는
필드 포지션 배틀을 할 때 있어서 필드 포지션을 플립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펀트를 잘해주는 선수가 핀 해놓게 되면 상당히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만 해도 요즘에는 펀트 리턴, 킥 리턴을 잘한다라고 봐야 된다. 근데 디안테 해리스가 뭐 그런 선수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최근에 보시면 예년 대비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펀트 리턴 터치다운까지도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커들과 네. 펀터들의 그런 어떤 킥 역량, 채공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펀트 리턴 자체의 기회도 사실 많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렇게 풋볼이 몇 년 더 지나다 보면 킥 리턴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리턴 스페셜리스트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포지션은 앞으로 좀 없어질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스페셜 티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다른 역할을 하는 이제 스페셜 팀 선수인데 네. 여기 이제 코데르 패터슨 선수가 뽑혔어요. 이 선수가 사실 원래는 그렇죠. 이 리턴 스페셜리스트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그렇죠.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디언테 해리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에 코데럴 패터슨이 예년 같으면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네. 근데 코델 패터슨 아까 말씀드렸던 없어질 만한 이 포지션에 있어서 사실 드물게 거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재밌게 이번에는 스페셜 팀으로 뽑혔다. 그러니까 뭐 킥 리턴하고 그럴 때 가서 이제 상대편을 태클을 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잘했다라는 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코데럴 패터슨의 명성과는 약간 좀 다른 네. 그런 셀렉션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코데르 패터슨 선수까지 AFC, NFC 그리고 양대 컨퍼런스에 걸친 이 프로볼에 선정된 선수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참 이 뭐 당연히 뽑힐 만한 선수들도 많았는데 이제 조금은 의문이 드는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인기 투표의 양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포지션별로 조금씩 저희가 볼 때는 이 선수보다는 저 선수가 뽑혀야 되는 게 아니었냐라고 이게 좀 약간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지션들도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립니다. 뭐 하지만 올 프로는 아니니까요. 네, 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인기 투표고 쉽게 말해서 이제 올스타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한 투표인 만큼 뭐 어느 정도 인기 투표도 네.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뽑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포지션별로 한번 살펴봤는데 팀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팀별로 보면은 뭐 저희가 아까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올해 성적이 좋은 만큼 그게 지금 올스타 선정에도 많이 반영이 돼서 압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뽑혔죠. 네. 그래서 총 12명의 선수가 프로볼에 뽑혔다. 근데 아마도 뭐 레이븐스가 이제 슈퍼볼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 12명이 다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뉴올리언 세인츠의 선수들이 가장 많았어요. 7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NFC에서는 세인츠가 가장 많이 뽑혔는데 뭐 세인츠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사실 세인츠는 상당히 화려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공격력이나 수비력이나 화려한 팀이기 때문에 뭐 그 면면을 보면 사실 이제 드루 브리스부터 뭐 그 수비에서는 뭐 캐머런 조단이라든지 마션 레티모어라든지 마이클 토마스라든지 진짜 화려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스타로도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이 배출한 팀이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6명을 배출을 했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패트릭 마홈스를 필두로 많은 선수들이 뽑혔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화려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제 리시버에 보면 타이릭 힐, 그다음에 이제 리턴 스페셜리스트로 뽑히긴 했지만 이제 미콜 하드맨 이 선수가 이제 리시버로도 활약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그 최고의 타이랜드 중에 하나인 트래비스 켈시, 디펜시브 선수 중에서 이제 뭐 디펜시브 라인에서 좀 잘해주는 선수 2명, 프랭크 클락하고 크리스 존스 이런 선수들이 뽑혀서 사실 치프스도 스타 군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의외로 지금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가 5명의 선수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올 시즌 성적으로 봤을 때 리그 정상권의 팀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권이긴 하지만 그 성적 대비는 좀 많이 뽑혔다. 근데 이제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적해온 민카 피츠패트릭이 정말 이적한 후에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 주로 이제 라인맨들이 좀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데이비드 디카스트로, 월키스 파운스 이런 선수들이 뽑혔고, 디펜시브 라인에서 이제 캐머런 헤이워드가 뽑혔고, 이제 똑같이 이제 그 패스 러셔
TJ 와트가 뽑히면서 주로 이제 라인맨들이 좀 많이 뽑혔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츠버그는 이렇게 올드 스쿨 스타일의 풋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있는 양쪽 라인 그 라인맨들이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서 그 선수들이 좀 중심적으로 좀 많이 뽑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글스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글스도 뭐 오펜시브 라인에 브랜든 브룩스, 그다음에 센터 제이슨 켈시, 디펜시브 태클 플래처 칵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올드 스쿨 스타일의 그런 어떤 선수들, 그러니까 라인업 스크리미지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뽑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성적에 비해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 같은 경우는 이제 4명밖에 배출이 되지 않았고 뭐 나머지 팀들도 이제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4명, 뭐 이외에는 거의 뭐 2명, 3명 그렇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마이애미 돌핀스하고 뉴욕 자이언츠 이 두 팀이 아마 이제 한 명도 선발되지 않았을 텐데 네. 그 두 팀은 아마 이제 팀 성적이 그 올스타 로스터에도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팀별로 이제 나온 이제 숫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연차별로도 제가 잠깐 봤거든요. 아, 네, 네. 드리브리스가 13번에 선정됐어요. 네. 대단합니다. 가장 많이 선정이 된 이제 올해 이제 선정된 선수 중에 가장 많이 선정된 선수가 되겠고 그 이후로 이제 가장 많이 선정된 횟수가 8번인데 8번째 선정된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네, 네. 지금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 이 모키스 파운시 그리고 이제 에런 로저스 그리고 매튜 슬레이터 뭐 번 밀러, 지노 에킨스 그리고 마샬 얀다 뭐 이런 선수들이 8번에 선정이 됐는데 굉장히 많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국내에서 이제 야구를 더 많이 보시니까 메이저리그를 더 많이 보시면서 매년 뽑히는 선수들 계속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NFL 보시면 NFL에도 이게 사실 명성으로 인기로 계속 뽑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선정된 선수들 중에 이게 약간 뭐랄까요? 앞서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선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어느 종목이나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이 다 뭐 기록상으로 앞서는 선수들 이렇게 뽑히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뭐 슈퍼스타들은 성적이 조금 예년만 못해도 뽑히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예 뭐 곤두박질 치지 않는 그렇죠. 다음에야. 그러면 사실 뭐 명성으로 인기로 뽑힐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브레이디 선수 보세요. 탐 브레이디 뭐 명성하면 뭐 거의 끝판왕인데 올해 안 이게 뽑혔죠. 올해 성적 안 되면 이렇게 안 뽑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볼에 선정된 선수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참 오히려 경기를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이 프로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쉬웠다고요? 쉽지 않았던 것 더 같아요. 어려웠다. 네. 네. 왜냐면 이제 경기를 보고 뭐 혹은 이제 사실 뭐 프리뷰 때는 제가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리뷰 때는 뭐 어쨌든 봤던 경기들이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이든 보는 포인트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프로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선수들을 비교하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 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더 이제 잘 보시게 되겠죠. 네.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 17주 차에 있을 경기들 그리고 이제 프로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벌써 이제 정규 시즌이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참 긴 시간인데 빠르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를 하고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17주 차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